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동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됩니다. 과거 40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정부들이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동안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의 구조와 또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는 자치분권을 통한 중앙 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국토 공간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지방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에 필요한 일을 지방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정부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 정도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운영 시스템의 전환과 경제정책의 전환도 대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통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기회발전 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의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획기적인 교육 복지 제도를 통하여서 교육 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와 지방의 인구 유출, 또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한 사육비 절감 등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혁신의 핵심인 지방다육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로 인해서 더욱 심화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과 대등한 지방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지방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균형발전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하여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 등의 기반을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내년 3월 중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성일종 정책위 위원장님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시대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이제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후에 전국 시군구 228개 중 절반 가까이인 46%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히 이 지방의 생존 전략을 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 세 분을 특별히 오늘 이곳에 모셨는데요. 우선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입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대학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생률이 0.8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도 급감하여 대학 지원자 수가 대학 입학 정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 문제이죠. 청년 인구 유출은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마주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지역 대학들 역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교육 문제, 특히 대학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완비되고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대학 내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의 기업들이 대학의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지방 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시작은 지방 대학의 육성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따가 교육 개혁에 관한 얘기할 때도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강원대 총장님께서 지역의 균형 발전 또 지방 발전의 핵심이 지방 교육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또 그 중에서 이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통이동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을 이제 초치해서 도시락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뭐를 해드리면은 이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좀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좋은 인재를 좀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게 교육제도를 좀 혁신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광역 도지사님 한 분께서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해 줄 테니까 어느 기업이 좀 자기 지역에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 기업인들 만난 자리에서 그 제안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 이겁니다. 핵심 기술자들 이런 직원들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공장을 지어봐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모 기업에서 그 천안 아산 탕정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지었는데 경쟁 기업에서 파주에다가 지어놓으니까 중요한 기술자들이 전부 전사를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도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균형 발전에 제일 중요한 것을 교통에 있어서의 공정한 접근, 그 다음에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비교 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의 일반 제가 얘기하는 3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심 중에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교육 문제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입니다. 저는 지방의 이 중고등학교에서 이를테면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의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전국을 뭐 다 돌아다녔습니다. 팔도를. 그런데 정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살기에는 서울이 제일 못합니다. 공기 좋고 물가 싸고 뭐 다니기 편하고 그런데 이게 자녀를 키우는데 불안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회사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우리 아이가 거기 가면은 도대체 여기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학원이나 학교를 보낼 때가 어찌 이렇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고등학교가 좋은 중고등학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봅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옛날 얘기 자꾸 뭐 수십 년 전 얘기해서 뭐 하지만 뭐 대구, 광주, 뭐 부산 이런데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의 국립대나 그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게 전부 없어지면서 이게 지방대도 막 인재들 수도권으로 다 유출되고 결국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하는 것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얘기인데 결국은 이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균바리의 강원대 총장님의 이 문제 의식이 저는 매우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면은 중등 교육에 대해서 좀 다양한 그 교육기관이나 교육의 이런 그 수요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대는 이번에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 부임하자마자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 아주 대단히 저는 뭐 그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교육 이런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방대가 육성이 되고 또 지방에 좋은 중고등 학교나 그런 교육 그 시설이 있다고 하면 지방대도 좋은 기업들이 또 많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지방대도 함께 그 인재가 일부는 또 다른 데로 외국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거기 남아서 왜냐하면 이동해 가는 것보다 자기가 쭉 살아온 데 있는 것이 주는 또 혜택과 비교 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교육부 이주호 장관께서 이제 그 과거에 교육부 장관 한번 하시고 나서 최근에는 이런 그 AI 그 에듀테크를 가지고 지방과 이런 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연구를 좀 많이 해오셨는데 이런 그 디지털 AI 기술이 또 우리가 현장에 잘 적용을 하면은 우리 학부모들이 좋은 기술자의 가족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문제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왜 부산시장님 와 계시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 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부산 하면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아이고 이게 뭐 서울에서 아이들 키우다가 이게 부산에 가서 키워가지고 이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겠나. 아니 부산이 저 정도면은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방의 이런 중등교육이 잘 그 좋은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지방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결국 지방의 중등교육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가져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고 이런 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가 우리 지방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